옵티미제이션 쪽에 나오는데, 자, 오늘 기조연설에서 저희 은사님이 양원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기조연설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회로라든지 그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어떤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그런 미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그 시간 딜레이가 있는 그런 너리니어 함수들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옵티미제이션 예제도 보여주셨고, 매트랩에서 제공한 것보다 교수님이 개발하신 게 더 좋다.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는 좀 이렇게 겸손한, 자기는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겸손의 멘트를 깔아주시곤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겸손의 멘트를 깔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도 이제 강연도 하고 이런 자리 였지만 양원영 교수님이랑 이렇게 가끔 말씀도 나눠주면은 매트랩을 조금 더 보시면은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 더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으셔서 정확한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입장이니까 항상 이렇게 연구하시는 모습은 좋죠. 그러니까 더 좋은 기능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옵티미제이션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빌트인 패러렐 서포트, 아까 보셨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빌트인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 파포 얘기도 나오고, 멀티레벨 패러렐리즘, 등등 이런 거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는 세 가지 이그젬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이렇게 사용한다. 입이 아픈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됐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매트랩에서 옵티미제이션이 어떻게 구현되고 뭔가라는 거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플로우 차트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이니셜 디자인 파라미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 인풋이 어떤 모델이나 어떤 프로토타입을 지나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 값이 내가 원하는 골에 근접했느냐, 그러니까 닿았느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근접했느냐입니다. 옵티미제이션은. 그래서 안 닿았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고 다시 한번 돌리고 그래서 근접점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에서 이런 모델이나 프로토타입을 흔히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된 책에 보시면 목적함수라고 나오죠. 그 목적함수를 옵티미제이션 할 때 목적은 항상 뭐냐면은 항상 미니마이즈입니다. 미니마이즈. 모든 개념을 미니마이즈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회사에서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쓴 옵티미제이션 예제가 어떤 식품 공장, 캔 공장의 공장장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산 단가를 줄이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 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걸 고려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물리적이지 않는 그런 다른 외부 요인들은 잘 제거하고 재료에서만 판단했을 때 내 병의 모양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 안에 정량이 변하지 않고 생산 단가가 줄어들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문제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생산 단가를 줄어들기 위해서 항상 그러니까 목적이 항상 미니마이즈예요. 미니마이즈.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옵티미제이션 문제, 매트랩의 기본 기능을 이용한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미니마이즈 문제라고는 할 수 없고, 흔히 find zero라고 해서 제로를 찾는 제로 파인딩, 그러니까 루트 파인딩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틀렸다라고 하는 기조연설 마지막 데모랑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옵티미제이션을 풀려면 항상 매트랩에서 펑션 핸들이라는 형태를 아셔야 됩니다. 펑션 핸들은 이렇게 골뱅이로 어떤 펑션이나 어떤 수식을 선언하면 펑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h라는 베리어블은 펑션 핸들 베리어블로서 그냥 이제 내가 1, 2 넣으면은 험스의 인풋이 1개예요. 그래서 1개로 매트릭스 이렇게 벡터로 넣으면은 각각의 아웃풋 베리어블 자체가 함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베리어블로 정의해 놓으면은 굉장히 편하죠. 내가 디렉토리를 막 바꿔도 메모리상의 함수로 베리어블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가
그러니까 절대 경로가 무시되는 거죠. 아니, 상대 경로가 무시되고 절대 경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다 갖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함수나 자주 쓰는 수식들은 이렇게 펑션 핸들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수식도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선할 수가 있어요. g에다가 2를 넣으면은 4 마이너스 2 해서 답이 나오죠. 이렇게 자주 쓰는 수식이나 펑션을 펑션 핸들로 만들어 놓고 맵 파일로 저장해 놓으면은 내가 어떤 위치에 가서든 간에 맵 파일만 로드해서 메모리에 넣어 놓으면은 경로를 무시하고 쓸 수가 있죠. 역시 아까 첫 시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체인지 디렉토리를 자주 하는 버틀넥에서 코드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마이너한 기능이고요. 실제로 펑션 핸드라는 가장 큰 이유는 매트랩의 펑션스라는 어드밴스드된 매트랩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매트랩으로 미분방 정식을 풀어봤다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몇 분 계시네요? 생각으로 많이, 한 4, 5분 되셨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되셨죠? 제가 게스하건데 이분들 모두 다 펑션 핸들을 오늘 처음 보십니다. 그렇죠? 예. 펑션 핸들을 모르면 매트랩에서 미분방 정식을 못 풀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매트랩으로는 적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진 분들입니다. 그쵸? 예, 부끄럽지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 옵티미제이션 작업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만들어 보신 경험은 없으신 분들일 겁니다. 대개 옵티미제이션 코드는 아까 제가 자동 생성된 거 보여드렸잖아요. 해외 논문 보면은 다 그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씁니다.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말 안 해. Fmin콘. 아까 사실 저희 은사님이라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냥 게스해가지고 이거는 Fmin콘이니까 그 미니멈 컨스트레인트 옵티미제이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non-linear constraint optimization 함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그 알고리즘 보면은 그레디언트에 따른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이 틀었을 때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매트랩이 틀렸는데 난 이걸 찾아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찾아내신 게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신 거지. 예. 제가 설명을 이제 그걸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Fmin콘 같은 것도 non-linear constraint인데 어떤 데이터에 써야 되냐? non-linear constraint인데 non-linear라고는 하지만은 스티프 구간이라든지 끊어지는 discrete 데이터에선 또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솔버는 또 틀려요. 뭐 GA라든지 지네틱 알고리즘 솔버라든지 그런 글로벌 옵티미제이션 솔버를 쓰셔야 돼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거기 뭐 라그랑지안 매트릭스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도 있고 뭐 뉴턴 메소드 있고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요. 그 모르는 이유는 펑션 핸들을 써봤냐 물어보면은 다 들통이 납니다. 한 번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없는 거죠. 자, 펑션 핸들을 이용해서 지금 아까 험스라는 요 펑션 핸들 했는데 요거의 아웃풋을 이것도 역시 펑션트 기능으로 그림 쉽게 펑션의 이벨루에이션 된 거를 그리려면은 매트랩으로 이제 짜시죠. 뭐 이렇게 데이터 벡터 만들고 벡터 인풋 만들어서 아웃풋 얻어서 거기에다 플랫 이렇게 그리는 걸로 다 알고 계신데 펑션 핸들을 할 줄 아시면은 그 펑션에 대해서 펑션 핸들 내가 H 쓰고 내가 그리고 싶은 구간 0부터 내가 3까지 그려봐라. 그러고 엔터 딱 치면 0부터 3까지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벨루에이션 펑션 매트랩의 고급 기능이에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기 근데 스퀘어로 나왔기 때문에 다 안 나왔죠. 좀 F 플랫이라는 걸로 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HJ가 아니죠? 제가 손가락이 좀 두껍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쓰는 방법도 좀 틀리네요. 저거랑.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리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교수님께서 저 기조연산 하실 때는 finding 제로라는 F0라는 함수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로가 한 1에서 1.5 사이에서 지나가게 되죠. 그죠? 자, 근데 F0라는 함수라는 거는 어떤 내가 스타팅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포인트에 가장 근접한 X값 중에서, 그러니까 Y equal fx일 때, Y가 제로에 가장 근접하게끔 나와주는 X값을 찾아주는 게 바로 F0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를 보죠. 포인트 X니까
F0, find zero란 뜻이에요. 거기서 내가 H에 대해서 한 1.2 근처에서 가장 작은 아웃풋을 내주는, 제로에 가까운 아웃풋을 내주는 PX를 찾는 거죠. 그래서 H에다가 P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1.2다, 요게 아니까 요게 제로가 찾는데, 만약에 한 0.2 정도에서 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한번, 1.2가 아니라 0.2에서 찾으면은, 마이너스 0.1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H에다가 PX를 집어넣으면은 0이 아닌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까놓고 말해서 8.8818의 10의 마이너스 16승. 굉장히 작은 수죠.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옵티미제이션 고민해야 됩니다. 자, 아까 기억 나왔으니까 확인할 바엔, 아까 요점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점이 나왔죠, 이쪽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F0, 나중에 옵팀2를 열어서 보시면 안 되겠는데, 아시겠지만은,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라는 게 뭐냐면 그 전 포인트에 대한 미분값이죠. 근데 미분값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울기입니다. 데이터의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넣어줘야지만 알맞은 방향으로 찾아갑니다. 0이 있으면 0 쪽으로 가냐. 그죠?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옵션에다가 옵팀2를 안 써보셨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값을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걸 안 넣어놓으니까 이상한 값이 나와버리죠. 뒤쪽으로 가버려서. 기울기에서. 저도 지금 그레디언트를 안 넣으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가버리죠. 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라. 그 그레디언트 값들에 대한 값을 여기 쫙 넣어주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찾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결과값에 있습니다. 매트랩의 이 결과. 10의 마이너스 16승값. 자, 이런 데이터를 보죠.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A에다가 제가 0.3을 넣고 B1에다가 0.1, B2에다가 0.1, B3에다가 0.1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B에다가 B1 플러스 B2 플러스 B3 나왔습니다. 그럼 B의 값은 얼마일까요? 좀 어이가 없으시죠? 예, 0.3이죠. 그죠? 왜 1.2가 나오죠? 아, 이런. 왜 진작에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자, 자, 그럼 B가 이제 0.3이 나오죠. 아휴, 부끄럽네요. 예. 그럼 A도 0.3입니다. 그죠? 그럼 B A 하면 얼마일까요? 예? 0이죠? 다 0 부르십니다. 0 안 나옵니다. 매트랩에서 실제로 0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매트랩의 데이터 타입은 플로팅 포인트 넘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17승이죠.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인데 매트랩의 프레시전은 더블 프레시전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4승까지 소수점 포함하고요. 14승까지 정밀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4 밑으로 나오는 수는 그냥 0이에요. 0. 가끔 매스업스에 전화하셔가지고 저보고 따지시는 교수님들 계십니다. 10의 마이너스 23승 정도 되니까 값이 틀려. 매트랩 코졌잖아. 환불해줘. 막 그러시는데 더블입니다. 교수님. 더블 프레시전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죠? 오티미제이션은 0이 아니기 때문에 finding 제로라고 했을 때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이퀘이션 형태로 내가 0을 할 때 푸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0에 가장 접근하는 x값을 찾는 게 바로 finding 제로입니다. 옵티미제이션은 모든 출발은 그거예요. 미니마이즈. 0에 가까운, 무한대에 가까운 0을 찾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의 톨러런스를 계산해 보면은 1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0만 분의 1 정도 오차만 있으면은 그냥 0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실제로 여기 점에서 0을 지나냐 안 지나냐 가끔 제가 물어보는데 매트랩에 0은 없어요. 그리고 매트랩은 전부 다 디스크리트 데이터입니다. 0을 안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원론적인 거고 0은 0이죠. 자, 오티미제이션이 이제 뭔지 말씀을 좀 이해되셨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에 근접하는 점을 찾겠다. 그러면은 내 오브젝트 함수 험스 마이너스 1 그거예요. 미니마이즈 찾으니까 절대값
절대값 홈스 마이너스 1, 미니마이즈. 그게 옵티미제이션 식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오브젝트 펑션이에요. 그럼 constraint는 뭐냐? constraint는 예를 들어서 내가 0.5부터 2 사이이다. x값이. 이게 바운더리 constraint예요. 만약에 그리고 x의 이밸루에이션이 지금은 xy 좌표로 돼 있죠. 근데 이게 공간 좌표나 어떤 다른 구좌표라든지 어떤 x값이 이밸루에이션 되는 포인트가 어떤 넌리니어한 식이라든지 리니어한 공식에 대해서 어떤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선언이 될 수가 있죠. 그게 constraint입니다. x가 이밸루에이션 될 때의 제약 조건이 constraint예요.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을 개발하실 때는 이 오브젝트 펑션, 그리고 오브젝트 펑션에 인풋이 들어가는 컨스트레인트, 요게 바로 스위치 역할하는 거죠. 요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에 맞춰서 바운더리 포지션 안에 스타트 포인트를 정해주고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큰 상관없어요. 스타트 포인트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범위 안에서 각각 내가 최소로 하는 미니마이즈 된 결과를 찾는 옵티멀 디자인값. 이렇게 찾는 게 되죠. 응용 분야는 너무 많습니다. 제어할 때,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에 곱해지는 개수들. 그런 것도 옵티미제이션. 아웃풋 레스폰스에 따라서 옵티미제이션 조절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빌트인 펑션으로 제공된다는 것 중에 시뮬링크 레스폰스 옵티미제이션,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한 툴이라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뮬링크 예를 들어 PID 제어기라고 했을 때, PID의 간단한 스텝 형태의 제어를 봤을 때, 스텝에 대해서 올라가는 슬로프, 기울기랑 오버슛, 그리고 사추레이션 되는 영역, 그 영역만 딱 정해주면은, PID 제어기 파라미터에 대한 P텀, I텀, D텀에 대한 데이터 값들이 자동으로 튜닝돼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아웃풋 레스폰스를 만들어버리면은 거꾸로 그 제어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매트랩이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완벽한 파라미터를.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거의 방법은 이렇게 매뉴얼리 유저가 이제 손으로 다 그려가지고 아까 교수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십니다. 근데 옵티미제이션 툴박스를 써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툴박스에서 좀 더 옵티멀한 디자인 쉽게끔 지휘할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컨스트레인트를 더 넣어보기도 하고 바운더리를 좁혀보기도 하고 알고리즘을 바꿔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유저가 개발된 전방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에 꺾여지는 그걸 옵티미제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미제이션은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느냐. 여기에서 교재 예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스타팅 포인트랑 옵티멀 할 때 아이터레이션 포인트는 서로 독립이란 얘기죠.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 다음 아이터레이션 포인트의 스타팅 포인트는 다음 아이터레이션 포인트를 위해서 새로 정해지는 스타팅 포인트지 결과를 꼬리를 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식에 대해서 유한 차분 방정식이죠. 그 시간 지원 함수가 있는 요거에 대한 모델링이 있을 때 그 아이터레이션은 서로 독립이란 얘기예요. 그게 계속 아이터레이션이 반복되는 게 바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겨우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서로 패러렐 알고리즘으로 돌릴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옵팀 툴에서 옵션에다가 always 패러렐 거기 체크만 해주시면은 패러렐 그 아이터레이션 자체가 패러렐 세션으로 분산 병렬 처리돼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드도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유저가 나중에 재활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성 컨덕팅 바디, 그래서 전도체에 그 전자들이 어디 위치되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옵티멀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서 계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에 대해서 전자의 에너지로 계산하는 거죠. 컨덕팅 전도체니까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 위치가 정해지죠. 양자역학 그런 거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를 매트랩에서 결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미리 다 짜놨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로드에서 데이터 웹 파일 로드하고 옵팀 툴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그 옵팀 툴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솔버는 fmin콘을 썼어요. constraint nonlinear optimization 함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쓰셔도 굉장히 좋은 그런 솔버가 되겠습니다. 마치 ODE 푸실 때 무조건 매트랩에서는 ODE 4.5만 써라 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넌리니어라고 해서 리니어를 못 푸는 게 아닙니다. 리니어는 넌리니어를 못 풀지만은 넌리니어는 리니어를 아주 당연스럽게 풀어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알고리즘을 액티브스의 인테리어 포인트 SQP 트랜스토 레지언 리플렉티브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정확한 옵티멀 포인트의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을 땐 주로 액티브셋 혹은 인테리어 포인트를 넣습니다. 두 개 넣으면은 인테리어 포인트라서 스타팅 포인트를 한쪽 바운더리 위치에 마이너한 위치에 둬버리면은 전 포인트에서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으러 가버려요. 근데 트러스트 레지언 리플렉트 같은 거 하면은 그레디언트를 안 넣으시면은 결과값이 조금 옵티멀한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값을 좀 비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옵티멀 포인트긴 한데 계산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액티브 셋을 선택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펑션에 보면은 골뱅이하고 sum, inverse, dist 이렇게 돼 있죠. inv, dist.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 핸들을 안 쓰셨기 때문에 옵티미제이션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유죠. 오브젝트 펑션이든지 여기 밑에 보시는 그 constraint, 제약 조건을 만드는 함수는 전부 다 이렇게 펑션 형태, 핸들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잘 쓰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 anonymous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하셔야지만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타트 포인트 보면은 x0 나왔죠. x0 아마 디파인이 풀이 돼 있을 텐데 그 대개 넌리니어점엔 스타팅 포인트는 그 로어 바운더리 점, 가장 낮은 바운더리 점에서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AB를 하는데 리니어 이퀄리티예요. 리니어 이퀄리티는 뉴턴 메소드에서 AX 이퀄 B. 그러니까 1차의 매트릭스 형태, 1차의 매트릭스 함수 형태로 만듭니다. 연립방 정식이죠. AX 이퀄 B.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X는 인버스 A 곱하기 B.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이렇게 안 하고 뉴턴 랩선 메소드에 따라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매트랩에서는 역 슬래시 B. 이렇게 해서 찾아줍니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매트랩에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막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빨리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세팅이 끝나면 여기 옵션에 보시면은, 맥스 펑션 이벨루에이트 보면은, 펑션 이벨루에이트는 이렇게 뭐 굉장히 크게 해놨죠. 그래서 펑션 톨러런스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1의 6승.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approximate derivatives 있죠. 그래 보면 evaluate in parallel 언체크되어 있습니다. 체크 끝 끝났습니다. 스타트 하면 내가 오브젝트 펑션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옵팀 툴에서 바로 옵티미제이션 돌아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이터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렐하게 돌리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잡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제 CPU를 보시면은 아이터레이션 한 번 돌 때마다 이렇게 픽픽 둘이 패러렐하게 타오르는 거예요. 왠지 끝난 것 같죠? 아까 이전에 다 하고 그죠? 보면은 매트릭 옵팀 툴을 아직도 돌고 있네요. 29에서 예. 지금 제 느낌에 패러렐 세션이 아까 2개로 열었는데 하나는 안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패러렐 세션에 대한 그 CPU 점유율 한번 관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안 도는 것 같아요. 네. 지금 52번 루프까지 돌고 있죠. 굉장히 많이 돕니다.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많은 리소스에 나눠서 돌린다면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데이터량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렉트론 개수가 더 많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멀티 오브젝트가 지금 뭐 10개, 15개가 아니라 뭐 100개, 1000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리소스에 좀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제가 이래서 사실은 요 데모만 그나마 빨리 끝나는 데모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그 세션 동안 한번 실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 97번이나 아이터레이션 돌려가지고 펑션 아웃풋 밸류는 163.011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 코드는 아마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받으셔도 뭐 못 돌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품이 없어서. 돌렸을 때 아무리 돌려도 163점 어쩌고 저쩌고 나온 저거보다 작은 값은 아마 나오시기 힘들 겁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풋 밸류들을 여기 보시면은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뜨드득 나온 거죠. 전체 보니까 60개 데이터가 있었네요. 60개 인풋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X1, X2, X60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옵티미제이션 작업을 했죠. 자, 결과를 돌고 나면은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은 인덕터에 대해서 전자 위치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는 그림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코드가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그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데모 중에 한 거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데모를 연 김에 계속 보는 것보다 예, 다음 걸 한번 보죠. 다음은 어떤 옵티미제이션을 했냐면은 그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코드를 보기에는 너무 괴롭고요. 그 HTML 형태로 코드와 함께 결과에 대한 문서가 정리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옵티미제이션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튜어트 코줄라라는 저희 쪽 그 마케팅 매니저, 그 테크니컬 마케팅 매니저가 데모로 작성을 한 거고요. 뭐 여기에 대한 모델은 바로 이겁니다. 인풋에 대해서 그 범프 높이랑 뭐 서스펜션에 대한 텐션 그리고 바퀴 넓이 뭐 자동차 뭐 모양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 인풋 데이터는 아마 노면이랑 뭐 그런 거겠죠. 속도 그런 거 바람의 세기 뭐 그런 거겠죠. 잘 저도 읽어본 지 오래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모델링을 했어요. 그걸 계속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서스펜션이 위치할 때 최대한 서스펜션이 안정돼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이 움직이더라도 꽉 눌리면은 적게 눌리게끔 힘을 주고, 그러니까 옆으로 쏠리면은 쏠리지 않게 이쪽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옵티멀한 서스펜션 텐선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그 옵티메이션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에 대한 시뮬링크로 모델링을 해놓고요. 시뮬링크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그리고 매트랩에서 인풋에 대한 그 데이터 어널리시스한 모델들 뭐 그런 것들 돌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시뮬링크 차 모델에 대해서 인풋 것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 바운더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의를 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그 non-linear constraint 제가 보면 심파람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시뮬링크에서 쓸 파라미터들이기 때문에 매트랩에서 옵티미제이션 돌릴 때 그 파라미터 자체만 가져와서 이렇게 먼저 옵티미제이션 돌린 겁니다. 그 아까 질문한 건 시뮬링크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를 모델로 돌려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뮬링크 파라미터 옵티미제이션을 하셔야 되고 그냥 파라미터 자체만 돌릴 때 이렇게 매트랩에서 하셔도 되죠. 자, 그래 이렇게 돌리고 여기에 대해서 옵티미제이션을 보시면은 그 옵티미제이션 코드는 여기 함수들을 선언해 놓은 거고요. 실제 옵티미제이션 코드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걸 돌려서 얻은 결과를 보시면 그래서 옵팀 셋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always parallel 그 옵션이 없죠. 아까 그 옵션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옵팀 툴에서 아까 결과 이전 거에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generate m 파일 한번 해보죠. 파일에서 열어보면은 use parallel always란 이 옵션이 항상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이 없었다는 건 아까 그거 안 돌린 거죠. 근데 이 리포트에서 마지막 그 결과랑 그 유저의 커멘트는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옵티미제이션이지만 역시 패러렐로 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런 거죠.
결국은 빌트인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더라도 패러렐 컴퓨팅으로 적용하시는 건 방법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결과 이렇게 뚜두둑 시퀀셜하게 플롯 리절트로 돼 있는 게 나오고요. 나중에 이거 통계적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봐서 결과 그래프에 대해서 그 서스펜션에 대한 결과 데이터들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 가까이 결과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좀 흐지부지하지만은 이렇게 돌리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옵티미제이션 툴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를 좀 더 확인을 해보죠. 자, 이거는 나중에 보셨겠죠? 이렇게 옵티미제이션을 그 패러렐 사용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시퀀스를 보입니다. 결과로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상단부터 하단까지 그 스피드업이죠. 근데 점점 그 코어 수를 8개, 10개 했을 때는 오히려 8개가 좀 더 빠를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터레이션 자체가 적은데 무조건 코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알고리즘이 전해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근데 적절한 코어를 맞춰서 늘려갔더니 지금 20코어까지 갔을 때는 스피드업이 이게 배수예요. 거의 50배 이상 속도가 빨라지는 역할이 있었다. 이런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아까 카 서스펜션 디자인 모델에 대한 건데요. 그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내가 만들 카메스 중량에 대한 모델이었네요. 중량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서스펜션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그 중량에 따라서 어떻게 정해야 되냐, 미니마이즈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찾는 거였겠죠. 자, 이걸 했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그 옵티마이저나 옵티마이저 펑션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인풋으로 이베리에이션 모델에서 결과 얻어냈습니다. 옵티미제이션한 파라미터를 구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들을 자동차 모델에 넣고 자동차에 대해 인풋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한 랜덤 인풋을 넣어서 결과를 아웃풋을 보는 플로우를 갖는 그런 모델이었죠.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결과를 보고 퍼포먼스를 봤더니 여기 있는 퍼포먼스는 조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하부에 3개를 보시면 뭐냐면은 패러렐 오브젝티브라고 되어 있죠. 오브젝티브에 대한 파포를 쓴 겁니다. 룹 자체에서. 그러니까 요 위에 몬테카를로 룹 자체에서 오브젝티브에 대한 파포를 썼을 때만의 퍼포먼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옵션에다가 위쪽에 3개는 뭐냐면은 같은 건데요. 옵션에다가 지금 아까 보시던 패러렐 옵티미제이션을 썼을 때의 퍼포먼스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자체가 옵티마이제이션 쪽까지 패러렐을 쓰니까 이렇게 훨씬 더 빨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리포트가 된 겁니다. 훨씬 더 그 옵티미제이션 하실 때 패러렐 폴을 쓰시면 좀 더 좋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거는 모델을 돌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워터펌프 디자인인데 워터펌프라는 게 그 DC 모터에 대한 모터 사이즈랑 펌프의 효용에 대한 인류에 대한 계산을 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적절한 모터 사이즈를 구한 거죠. 전압이 일정할 때 펌프가 얼마나 크기가 어떻게 돼야지, 모터가 어떻게 돼야지 적절한 펌프를 돌리겠느냐. 거기에 대한 옵티멀한 값을 찾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자동차 아까 그 서스펜션 디자인 모델을 했던 거 마지막처럼 모델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을 파포로 그 옵티메이션하고 각각에 대한 파포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결과를 다 취합을 해서 패러렐로 돌린 거죠. 데이터 여러 가지 패러렐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옵티미제이션을 나눠서 돌리는 방법으로 돌린 겁니다. 아까는 시리얼한 옵티미제이션을 옵티미제이션 안에서 그 패러렐하게 돌린 거고 이건 옵티미제이션 자체를 나눠서 패러렐하게 돌리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 코드가 밑에 잠깐 나오는데요.
실제 이 코드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직 개발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마무리 작업이. 그 이유는 이번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하는 세션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만드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완성이 되면 결과로 된 그 리포트는 아마 제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워커들 패러렐로 돌릴 때 그 각각에 대한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션, 항상 그레디언트 에스티메이션이 포함돼야 돼요. 왜냐하면 패러렐 할 때 방향이 그레디언트가 아까 그 옵티미제이션을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레디언트를 안 정해주면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패러렐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레디언트는 꼭 그레디언트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퀀스가 다음 시퀀스랑은 분명히 인디펜던트 하긴 하지만은 이 시퀀스 다음에 반드시 이 시퀀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가 안 정해지면은 이렇게 갔다가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초기치 문제가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 값이 2번 호출되거나 디펜던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에러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빌트인 패러렐 컴퓨팅이 지원하는 옵티미제이션 그 매트랩 제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매트랩 옵티미제이션 툴박스, 글로벌 옵티미제이션 툴박스, 시뮬링크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모델 베이스 칼리브레이션 툴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이나 모델 베이스 칼리브레이션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은 일반적인 옵티미제이션 툴박스에서는 전부 다 너미니어에 대한 그 일반적인 모델을 그 옵티미제이션 해줍니다. 근데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은 이니셜 컨디션이 없는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시작하는 값을 내가 어딘지 모르는 지금 정말 글로벌 베리어블에서 출발하는 옵티미제이션. 그리고 디스크릿 데이터.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릿 데이터, 그리고 스타캐스틱 데이터, 그리고 유저 디파인으로 된 클래스를 갖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서 글로벌 옵티미제이션 쓰시면 좀 더 정확한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오브젝트 데이터. 내가 움직여야 될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은 애들. 그런 것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옵티미제이션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이상하게 파라미터라고 그랬는데 디자인 옵티미제이션이고요.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캘리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자동차 개발회사, 엔진 개발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은 쓰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거는 자동차 엔진 튜닝을 위한 그 개발하실 때 쓰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트랩에서 DOE나 옵티미제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자동차 개발에 연관지어서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패러렐 컴퓨팅으로 옵티미제이션 쓰는 건 결과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노력은 어차피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빌트인 기능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 그냥 체크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